안녕하세요. 헬로 열매입니다. 처음 사랑을 시작할 때는 같이 선택을 했는데 헤어질 때는 우리 선택과는 상관이 없대요. 우린 너무 안 맞는다고 이렇게 또 싸우고 반복되는 게 너무 지쳐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다고 이별을 통보받았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여자는 공감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오래 지속될 때, 남자는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반복될 때 미해결되는 감정이 생기고 상황까지 힘들어 더 이상 관계를 위해 노력할 에너지가 없을 때 헤어짐을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헤어진 직후에는 상대방에게 우리가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를 얼마큼 사랑했는지 불안정한 상황과 혼란스러운 마음에 정확히 인지를 하지 못해요. 왜냐면 그 당시 상대방에게는 우리의 존재가 더 이상 필요 없고 부담스러웠으니까 이별을 통보했겠죠. 그래서 상대방은 우리의 의미를 충분한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돼요. 지금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 상대방이 우리의 소중한 존재를 더 빨리 기억하기 위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선택으로 전 남친, 전 여친이 우리의 소중함을 더 빨리 깨닫게 만드는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지금 연락하면 상대방이 잡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이건 10번, 20번, 100번을 말해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물론 순간의 감정으로 헤어진 경우는 예외지만 상대방을 이미 여러 번 붙잡았다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은 지금 우리와 만나고 싶지 않아서 헤어지자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기회를 달라, 한 번만 대화를 하자라고 해서 잡히면 정말 좋은데 사실 그렇게 잡힐 거라면 이렇게 붙잡는데도 헤어지자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데 붙잡는 행동 자체가 우리가 말로는 미안하다, 앞으로 변하겠다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시간이 지나서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 생각을 해볼까 하다가도 이런 일이 터지면 역시 우린 안 맞아. 지금도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다시 만나면 얼마나 힘들까? 점점 더 단호하고 냉정해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연락을 자주 하면 상대방은 우리에게는 싫은 티를 팍팍 내더라도 마음 한켠에는 우리의 연락으로 인해 자존감이 올라가고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본인이 되게 괜찮은 사람이구나 생각해서 누군가를 만나려고 시도를 해보려는 자신감도 뿜뿜하고 우리를 언제까지라도 기다려줄 사람으로 생각을 하니까 우리의 가치는 상대방에게 상대적으로 점점 더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연락을 한 번만 하면 우리의 속이 후련할 것만 같은 이 마음을 참아보는 거예요. 막상 연락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낯선 모습을 보면 우리는 또다시 힘든 시간들, 지금까지 참았던 시간들이 우르르 무너지면서 도루묵이 될 수 있답니다.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나서는 인스타, 카톡 등 SNS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헤어진 초반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카톡, 인스타와 같은 SNS를 한동안은 단절하는 게 좋아요. 원래 카톡이나 인스타를 자주 하지 않던 사람이 상대방을 자극하고 싶어서 과한 사진을 올리면 한두 장에는 상대방도 약간의 관심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과한 사진을 올리면 와, 할 일이 이렇게 없는 건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좋아 보일 리는 없습니다. 물론 일정 기간 동안에는 SNS 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지만 인스타와 카톡을 이용하면 좋은 경우가 있어요. 바로 SNS를 통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때 마치 처음 상대방이 우리를 좋아했던 바로 그 느낌을 다시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시간이 지나도 상대방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사진을 올리는 걸 무서워하는 경우가 계세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힘들다고 말해야 상대방이 돌아올 것 같다고 생각하는 오해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방이 잘 사는 사진을 보면 포기를 해야 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대방도 우리가 상대방 없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연락을 하고 싶어도 우리를 쉽게 포기하고 마음을 정리할 거라는 오해를 하게 돼요. 그런데 상대방은 헤어질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헤어짐을 말했어요. 나중에 힘들고 후회할 수 있겠지만 그건 상대방이 본인 스스로 감당하겠다고 생각하고 선택을 한 거예요. 그만큼 상대방 입장에서 물론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연애를 하기에 우리의 가치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는 우리의 가치가 향상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상대방과 연락을 하지 않는 지금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바로 SNS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SNS를 이용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일과 미래에 대한 준비로 바쁜 시기였는데 예전보다 연락과 만남이 줄어들어서 우리가 섭섭해하다가 헤어졌다면 이런 경우는 더욱 상대방 없이도 나 스스로 잘 지낼 수 있고 시간을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변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나까지 신경 쓰기에 부담스러우니까 헤어지자고 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경제적인 문제로 헤어졌다면 주식이나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모습이나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이는 사진들을 올리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헤어지기 전에 너무 편해졌다는 이유로 편안한 옷, 편안한 머리 스타일과 외모로만 만났다면 한껏 상대방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꾸민 모습과 자기 관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감정을 분산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은 현재 우리에게 연예인화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상대방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상대방이랑 비교가 돼요. 우리가 어제 소개팅 받은 사람이 실제로는 전 남자친구, 여자친구보다 훨씬 괜찮을 수 있는데 전 연인이 생각나는 건 우리에게 전 연인들이 객관화되지 않아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애를 했던 기간 동안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면서 최대한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점점 감정이 분산이 됩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어떤 사람과 잘 맞고 잘 맞지 않는지 나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상대방이 나에게 좋은 사람인지에 대해 확인해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네 번째는 멘탈이 충전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강철 멘탈인 사람이더라도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사랑 앞에서 강철 멘탈이기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지금은 감정이 투머치하고 멘탈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 행복하게 살다가도 상대방이 갑자기 엄청 행복해 보이는 사진을 올리면 나에 대한 마음 정리를 해버린 건가 사소한 사진에도 의미 부여를 하면서 단지 의미 부여일 수도 있는데 그 의미 부여한 우리의 생각이 결국에는 사실처럼 우리에게 인지되어 버려요. 그런데 멘탈이 충전된다는 건 이런 걸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어떤 의미 부여할 만한 행동을 해서 우리가 잠시 충격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다시 마음을 회복하고 밥, 잠, 일은 문제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한동안의 단절된 기간이 필요해요. 이번 한 번은 괜찮겠지 싶어서 염탐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의 일상생활까지 지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연스러운 만남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뭐든지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전 연인과 공통적인 단톡방, 같이 만나는 주기적인 모임, 사내 커플, 캠퍼스 커플 등 자연스럽게 만날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상대방과 한동안 단절되어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상황은 우리가 피할 필요가 없는 자연스러운 상황이에요. 물론 역시나 초반에는 상대방이 우리를 보기 껄끄러운 상황일 수도 있겠죠. 우리한테는 그 시간이 희망 고문 같은 시간일 거예요. 아무래도 상대방이 눈에 보이니까 순간적으로 참지 못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고 싶은 마음에 상대방을 의식한 과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자꾸 상대방의 사소한 행동에도 의미 부여를 하게 되니까 단톡방을 차라리 탈퇴하고 싶은 마음도 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애매한 시기에 느껴지는 감정들을 잘 참으면 또 다른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상대방 또한 매일 연락하고 삶을 공유하던 사이였는데 서로 어떠한 감정을 전달하지 않고 사적인 연락을 하지 않게 되는 시간들에 감정이 참 오묘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쉽지 않은 시간을 참고 보내게 될 때 상대방이 우리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옅어질 때쯤에 그 기회를 통해서 상대방이 싫어했던 부분에 대해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자연스럽게 상대방에게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상대방과의 재회를 위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헤어진 직후 우리는 불안한 마음에 상대방을 조금이라도 더 붙잡고 싶어서
자꾸 재촉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재촉하게 되면 상대방은 안 그래도 관계에 대해 쏟을 만한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한테 헤어짐을 통보했는데 자꾸 본인을 몰아붙이니까 그냥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싫은 거예요. 현재 상대방은 이성과 감정이 충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싫은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을 만드는 우리가 싫어서 점점 더 우리에게 단호하고 냉정해지게 돼요. 헤어진 직후에는 상대방의 모습이 마치 우리와의 좋았던 기억들을 다 잊어버린 듯한 그런 모습들로 비춰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우리와 어느 정도 연애를 했다는 건 서로 틱틱거리는 시간이 있었더라도 분명히 서로 끌리고 잘 맞는 부분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5가지 방법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선택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헤어질 때는 단호하고 냉정했던 사람도 분명히 우리를 그리워하는 시간이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